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케치북에 그렸던 집 모양을 생각하면 삼각형 지붕이 있고 창문이 있고 문이 있고 앞에는 꽃도 있고 담장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해를 그리고 구름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살았던 곳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그렸던 집의 형태는 대체 어디서 봤었던 것일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30년이 흘러서 이민을 와서 하우스라는 형태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렸던 집의 모양은 이 하우스 형태를 그렸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라는 형태의 공간에서 35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하우스라는 형태의 집으로 옮겼을 때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국 집은 다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말에 아니 불이 나거나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누가 나쁜 맘 먹고 트럭으로 집으로 돌진하면 바로 다 부서질 것 같은데 등등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집이란 공간에서도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릴 적 읽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도 늑대가 후 불어서 둘째 돼지의 나무집을 날렸던 이야기는 어른이 된 지금도 제 무의식 속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도대체 왜 집을 나무로 만들까라는 생각에 심지어는 미국이 정말 선진국 맞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던 영상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상단에 클릭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나무로 짓는 이유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땅이 넓고 나무가 워낙 많은 미국에서 나무는 구하기 쉬운 재료이고 그래서 값이 싸고 가볍고 튼튼합니다. 우리 집은 100%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 뿐이겠죠. 대부분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짓는 전문가가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전문가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싼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도 아주 비싼 일이 되는 것이죠. 집과 관련한 산업 구조가 다 나무 집을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듯 규격과 벗어난 것을 찾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집이 약하고 허술한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만 잘 된다면 몇백 년이 지나도 나무집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집을 보면 기본 공사는 콘크리트와 그 철근 H빔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하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이제 외벽과 기타 모든 걸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년 살아보니까 나무집이 약할 거라는 생각은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나무집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년 그 거터에 쌓여있는 나뭇잎을 치워줘야 하고 지붕도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지붕이 수명이 다 돼서 바꿔야 할 때는 몇만 불씩 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또 개미 같은 벌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도 뿌려줘야 하고요. 하우스는 보통 마당이 있기 마련인데 잔디도 자주 깎아줘야 됩니다. 눈이 오면 눈도 치워줘야 하고요. 이런 모든 집에 대한 관리가 아파트에서만 살아왔던 저에게는 사실 귀찮은 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처음엔 돈도 나가야 되고 일도 많으니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고요. 5년 살아보니까 하우스의 좋은 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과 가까이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뒷마당은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 학습의 현장이 됩니다. 온갖 벌레들, 지렁이, 송충이, 나비, 잠자리 뿐만 아니라 사슴과 다람쥐도 자주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는 새끼를 낳은 사슴이 자식과 함께 와서 쉬고 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적어줘. 봐봐. 파비. 이것도 있어. 조그마한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수도 있겠고요. 패티오에서는 바베큐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집에 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게 밤에 비 오면 처음엔 무섭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오히려 자장가로 들리게 되는 경지도 옵니다. 눈이 오면 눈 쌓이는 풍경도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집이란 아파트라는 수동적이었던 선택에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공간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술을 좋아한다면 집에 그럴싸한 바를 설치해 볼 수도 있고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집 한쪽에
그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만들고 싶다면 아이들과 논밭을 만들고 채소들을 같이 심을 수도 있겠죠. 공기바람을 넣는 큰 풀을 사면 아이들을 위한 풀장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골프장을 집에 만들어서 한겨울에도 실력을 갈고 닦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지붕 안쪽에 애틱 공간을 보강해서 직접 멋진 방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것에 취미가 생겼다면 차고 한쪽을 목공소로 만들어 나만의 가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집이란 것이 한국에 있었을 때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편안히 쉬는 공간이었다면 이민을 온 이후의 집은 먹고 자는 쉬는 공간은 기본이고 나의 취미와 일을 하며 생활을 하는 종합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이기에 가공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을 와서 집이 커졌어요 라고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던 목조주택에 살던 다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아파트의 장점을 저도 35년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수월하고 방범도 잘 돼 있고 살기가 편하며 투자 가치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층간소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비싼 아파트든 그렇지 않던 거실에 TV와 소파, 안방엔 침대라는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공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방법은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변하거나 일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내 주변의 환경, 특히 삶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이 바뀌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간에 있던 가구 배치만 바뀌어도 훨씬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도 집은 직접적으로 가장 큰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 미국은 나무로 집을 짓지 불안하게, 한국은 훨씬 튼튼한 집에서 사는데 라는 처음의 생각은 어찌 보면 저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한 시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좋은 이유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낯선 것에 대해 불편함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자체로 포용하는 자세는 이민 생활에 있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는 비바람과 번개까지 쳐서 아침에 전기가 나갔었습니다. 인터넷도 안 돼서 집에서 일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복구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여유도 조금은 생겼습니다. 뭐 어쩌면 포기했다는 것을 여유가 생겼다로 좋은 표현으로 바꾼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도 눌러주세요. 재밌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당신은 최고. 고맙습니다.